네, 안녕하세요. 교육 현상 이해를 위해서 경제상식의 필요하다는 것들을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제와 공공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앞서서 교육 시장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재화와 서비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했고, 공공재는,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공공이 활용하는 그런 자원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형광펜을 좀 만들고, 시작할게요. 자,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거래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도매시장, 서문시장이죠. 우리 서문시장이나 증권거래소와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장으로서 시장 또는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뭐 금거래시장,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래소들이 많죠. 뭐 비트코인 거래소,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뭐 가락수, 뭐 농산물 시장, 뭐 이런 거. 뭐 또 저쪽 동구인가요? 북구에 가보니까 수산물 시장도 있던데,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거래 대상에 따라서 노동이 예를 들면 여러분 노동시장 가봤어요, 새벽에? 그러면 막 줄 서 있으면 막 그 봉구차 타고 막 가잖아요. 그런 것들. 뭐 아니면 또한 어 고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가게 간의 개인 간의 그러한 노동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노동시장 측면에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품 시장. 주로 상품 시장에 온라인 시장도 있고 또 뭐 이마트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자금 시장, 거래소 있잖아요. 그 뭐 환율 그 교환소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 그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 그다음에 과점 시장, 독점 시장이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따라서 약간의 그 시장을 그 범위나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이 과점의 어, 그 독점에 또 독점적 경쟁 시장에 이런 시장의 유형들이 달라집니다. 먼저 77번부터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 현실은 없죠. 어떻게 완전 경쟁 시장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규례한 품질을 갖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며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완전 경쟁은 불완전 경쟁이라도 요즘에는 경쟁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76번부터 8, 9번에 나오는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시장 범위가 조금해. 주로 이제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동네, 여러분들 사는 동네. 특정 소비 집단 안에서 독점 효과를 내는 거. 미용실, 카센터, 치킨집 등의 속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 그 지역에 보면 많은 미용실이 있지만 단골들이 주로 그 미용실에 가죠. 어떤 뭐 미용실의 특색이나 서비스 측면도 있고 잘 깎고 내 마음에 맞게 잘라주는 그런 미용실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범위가 조그맣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갖고 독점 효과를 나타내는 시장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이에요. 2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를 담당하는 거. 주로 어떤 게 될까요? 정유 시장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그 뭐 알뜰 주유소도 많이 나왔지만 뭐 몇 개가 있잖아요. OK 뭐 뭡니까? SK사 하는 거, 현대정유, GS칼텍스 이렇게 몇 개의 소그룹. 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마트폰, LG 아니면 뭐 지금 삼성 거를 쓰죠. 뭐 이렇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통신사요. 뭐 U+, 뭐 올레, 또 뭐 SK 뭐 이런 거가 이렇게 과점 시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점 시장이요. 한 기업이 이전에 한 기업이 지금 뭐 전기 같은 건 한국전력이 담당하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가격을 높이면 전부 높아갈 수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은 독점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뭐 현대제철하고 포항제철이 있는데 이전에는 포항제철이 지금 다 독점했었죠. 뭐 현대제철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독점 시장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면 독점 시장으로 본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독점 시장.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약 300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완전 경쟁 시장일까요? 독점적 경쟁 시장일까요? 과점 시장일까요? 독점 시장일까요? 과점 같지는 않죠? 과점일까? 독점적 경쟁 시장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계명대는 여러 시장의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포함될까요? 좀 교육의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 대구 CG 지역에 사는데 CG 지역에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원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나요? 뭐나요? 또 여러분들 온라인 여러 학원 중에 메가스터디는 어떤 걸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런 시장의 유형에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재화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퀴즈를 토론을 해보려고 해봤을 텐데 이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교육 학교들은 어떤 시장입니까? 독점입니까? 아니면 과점입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까? 완전 지금 우리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요? 저 정도는 아니죠. 심지어는 자립형 사립고 간의 경쟁 시장이 벌어지고 있나요?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학은 좀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불공정 거래, 가격 담합, 그 다음에 카르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시장 점유율은요, 한 시장의 전체 거래량 중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어떤 산업의 독점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SK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아마 삼성이 굉장히 크게 잡아먹을 텐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삼성하고 애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LG하고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여러분 된다. 그래서 이 점유율은 어떤 거라고?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고 어떤 거?
독점도, 그러니까 독점 시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에서도 시장 점유율이라는 지수가 나올 수 있나요? 만약에 점유율을 교육 분야에서 특히 대학으로 한번 한정한다면 대학에서는 어떤 지표로 점유율을 로 볼 수 있나요? 뭐 입학률, 경쟁률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또 뭐 어떤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공정 거래는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건데 부당하고 불공정한 인위적 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예를 들면 어떤 입찰에 들어가는데 입찰 업체끼리 단합해 가지고 하는 거는 불공정 거래죠. 그죠? 바로 그게 가격 담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점이 있어요. 과정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사 4개가 있나요? 3개가 있나요? 이런 3개의 3개죠. 이런 통신사들끼리 서로 짜가지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거야. 뭐 통신 비용은 어느 정도를 적정을 하자. 생산량은 어느 정도 하자. 대부분이 가격 담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생산량을 조정해 갖고 이익을 챙기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카르텔. 이거는 과점 기업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과점이라는 건 2개 이상의 기업, 이상의 어떤 기업들이 기업이 어떤 생산량을 한다면 카르텔은 뭐냐면 같은 업종에 여러 기업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제조, 판매 가격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협정하였고 상호 간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시장 을 독점하여 이윤을 증대시키는 기업 결합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카르텔, 주로 이제 이렇게 카르텔을 많이 형성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판목 가격이나 이것들을 대략적인 협정을 해가지고 무리한 경쟁도 하지 않지만 서로 간의 이윤을 창출시키는 대부분 카르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흐름이다 라는 것들을 예비하시고요. 내당, 부당, 내부 부당 거래, 부당 내부 거래 어느 게 맞나? 부당 내부 거래, 내부 부당 거래. 아,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 부당 내부 거래가 맞는데. 야, 어떤 거냐면 기업들이 계열 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장에 유리한 조건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갖고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했죠. 그래서 그러한 주식을 뭐 삼성 거를 사줘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또 그 현대 계열사의 어떤 A라는 그런 회사는 현대 계열사의 B라는 곳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또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현저하게 어떤 부당하게 어떻게 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부당 내부 거래, 내부 부당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 제품이나 거래 조건은 계열사에게 유리하게 차별 거래라거나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 강제행위,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 회사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것처럼 반드시 우리 회사 제품을 하려면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사라 이런 것들이 다 부당 거래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셔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떤 A라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하려고 하는데 A 학교 하는 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그 스쿨버스 또는 관광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사실은 알아봤더니 인척이 담당하는 그런 회사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의 실패는 원래는
아담 스미스 갖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각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최대로 이루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도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자동 조정이 된다. 그래서 시장은 자유롭게 이렇게 맡겨놓으면 스스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난 시기에 얘기했던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최적화된 그러한 그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들을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비교 우위 때문에 서로 교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효율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효율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 실패는 뭐냐면요. 시장에 보이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야. 시장이 자유롭게 이렇게 맡겨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독과점. 카르텔이나 과점이나 이런 것들이 독점이 일어나면서 독점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한 기업이나 몇 개의 기업이 담합해 갖고 가격을 어떻게 보면 자동적인 그런 가격 형성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3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되는 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거를. 자, 예를 들면 자, 어떠한 지역에 그 대학교가 들어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대학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어떤 면에서는 원룸촌이 생기고 이 원룸에 있어서는 이 대학으로 인해 갖고 반사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따가 뭐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공공재의 경우는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고 제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우리나라 도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효과적인 배분이 일어나지 않고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 개입하면서 효과적인 배분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가의 개입, 국가의 개입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 케인즈 학파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작동해서 효율적 자본이 배분되므로 국가의 어떠한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시카고 학파입니다. 자유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자유주의를 다른 얘기로 하면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니다.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서 적정한 그런 경제활동을 또 촉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함으로써 어떤 시장 질서와 어떤 공정한 배분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또 하나 측면은 공공재나 또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또 국가가 어떤 효율적인 배분.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경제 주체들의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국가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어떠한 재분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국가로서 역할을 더 해야 된다.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재분배와 함께 강한 정부, 어떻게 보면 확대된 큰 정부라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진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와 진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빨갱이냐 공산주의를 추구하느냐 사회주의를 추구하느냐 이게 아니라고. 특히 공산주의 빨갱이 이거는
이건 사상 논쟁이지. 이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수냐 진보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가가 얼마만큼 시장에 개입해야 되느냐, 또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갖고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자원을 재분배를 하는 것의 역할을 작은 정부로 하느냐, 큰 정부로 하느냐, 요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세금을 덜 걷고 가급적이면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주고 기업에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적게 거두어서 기업이 보다 더 이윤을 산출하도록 하면 뭐 낙수 효과가 일어나서 어떤 경제적인 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보수라고.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체는 자기 배만 배불리는 거지. 결국은 노동자들의 삶이나 많은 그러한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든 어떠한 생산 요소나 수단을 쥐고 있는 그런 기업의 혹은 가진 자들의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착취를 당할 수 있으니 이제는 공정 분배를 위해서 가진 자들에게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더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효용, 공정 이것들을 실현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보란 말이지. 그래서 보수와 진보다 그게 뭐냐면 세금 많이 걷게 하느냐, 국가가 얼마만큼 개입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경제 추체를 했더니 세계 공황이 와가지고 케인즈 학파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는 기간 산업도 하고 국가가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야지만 또 이렇게 돈이 흘러야지만 돼야 된다 해서 뭐냐면 국가는 완전 고용을 추구하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수정 자본주의라 그래. 자본주의를 추구하면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갖고 어떤 시장 경제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수정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측면들을 해서 복지나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개입이 있, 있는 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수정 자본주의라 그래. 그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퀴즈의 내용 속에 이런 게 나타난다면 어때? 교육에서의 보수와 교육에서의 진보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육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한번 분류해봐라. 특별히 금방 얘기했던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것들은 좋은 퀴즈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양한 지금 지식 정보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교육에 있어서의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뭐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보 보수 논리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가급적이면 기업주의 입장에서 가진 자의 입장에서 자유나 세금을 좀 덜 걷게 해야만 경제적 효율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입장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진보 입장 추구한다고 다 종북 세력이고 빨갱이냐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말이죠. 보수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빨갱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진보와 보수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관조점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진보이기도 하고 보수이기도 합니다. 그걸 회색 분제라고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회색 분제입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어떠한 지금 맥락에 따라서 이러한 가치들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를 말씀드릴 텐데, 외부 효과는 뭐냐면 경제 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공장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이 세워지는 동시에 지금 그 지역사회는 굉장한 세금을 낼 수 있고 상품을 일단 생산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어떤 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장에 의해서 또 장점은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용이 되니까 생산 보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좋은 소비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용도 촉진되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표가 잘 안 돼. 왜 안 된다 했더니 폐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3자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환경오염. 그래서 나중에 세금 내기서 했던 피구세를 걷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에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세금을 내서 또 판매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측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이 갖고 효율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러한 피해나 반사이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외부 효과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부 경제, 불경제로 나눠지는데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거예요. 공장이 들어서는 순간 뭐냐면 땅값이 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이 덩달아 뛰어오르는, 이게 외부 경제. 그걸 통제할 수가 없다고. 외부 경제는 뭐예요? 반대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라 할게. 자연 공간이 좋은 곳에 골프장이 생기면 거기에 알맞는 그런 수익이나 세금에서 지방세도 올라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고용도 일어나지만 농약 과다 사용을 해갖고 어떻게 주변은 오염되는, 이게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가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 있어서 지금 성서로 이전했잖아요. 70년대에 이전했습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거의 90년대쯤 돼가지고 이제 성서로 이동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말 당시에 성서는 허화 볼펀이었다고 합니다. 논이었다 그래요. 계명대가 들어오고 계명대가 커지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교육기관도 제공해. 여러분들 또 부동산에 의해서요. 봐보세요. 평준화 지역일수록 명분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값은 굉장히 덩달아 뛰어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외부 경제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것들이 하나의 퀴즈 문제로 아주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개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개념 자체를 애우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뭔지 퀴즈를 보는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알아야 되죠. 외부 효과가 못하는 것도 분명히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적용해 보면 더 기억이 많이 남는다 이거지. 우리는 그런 교육을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부메랑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무임승차요. 자, 선진국이요, 경제도상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나 자본 투자 결과 현지 생산이 시작되어서 그 제품이 현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서 선진국에 역수출되어 선진국의 해당 산업과 경합을 벌이는 현상. 또는 인간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환경이 오염되어 그 결과 환경이 다시 인간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요즘에 태풍 많이 오고 이런 부분들에 북극에서 많은 얼음들이 지금 북극에 어떻게 40도까지 올라가요. 이러한 오존의 문제 또 이러한 환경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한테 닥치잖아요. 어떤 자연재해로. 그러면 재해가 되는 순간 이러한 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의하였고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받잖아요. 홍수 봐봐 이번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메랑 효과는 선진국에서 경제도상국에 가면 경제 원조도 할 거고 자본 투자도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나 뭐 이런 베트남 같은 데 보면 어, 임금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어. 그래갖고 이렇게 많은 생산량이 생산을 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너무 남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수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중국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제품들이 양질의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역수출되잖아요. 그죠? 역수출? 우린 수입하는 거잖아요. 베트남에서 만든 거 우린 수입하는 거라고. 우리 기업이 만들지만요. 그런데 이 제품이 우리 한국에서 토종으로 계속 어떤 제품을 생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 어쩌면 그 생산품에 의해 가지고 뭐 굉장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부메랑 효과다. 그 다음에 무임승차요. 여러분들 무임승차 특히 팀 활동하게 되면 무임승차자 많지. 자기는 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팀 과제할 때, 팀 프로젝트 할 때는 무임승차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야. 그것처럼 말이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야. 공짜로 지하철을 타듯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거야. 주로 공공재에서 나타나. 무임승차. 어떤 거야, 여러분들? 유료 도로는 안 가고 무료 도로를 가죠? 이거는 기간 산업이 갖고 도로, 지방도로, 국도를 달린다고. 이거가 무임승차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무임승차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음 공공재 얘기예요. 자, 공공재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올려. 공공재화를 구분 기준을 한번 정확히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경합성이야. 또 두 번째 방면에는 배제성이야. 자, 배제성은 뭐냐?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재화 소비를 어떤 면에서 막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뭐야? 소비하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뭐 그러면은 재화 소비를 못해.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사람이 여기 잘못 적었다.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희소자원에 누군가가 구입을 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가능성이 있는 게 경합성이야. 그렇다면 봐봐. 배제성이 있으면서 경합성이 있는 거를 사적재화라 그래. 사적재화.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로서 아이스크림이나 옷. 이거는 돈을 지불해야 되지. 돈을 지불하면 팔 수가 없어. 그리고 한정된 뭐 옷이 100펄레다 그러면 100명에게만 팔고 그 외에는 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자, 배제성은 있어. 그러나 경합성은 없어. 누구나 가입하면 다 이용 가능해. 이게 클럽제야. 여러분들 뭐 어떤 회원에 가입하면 어떤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데 회원이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배제하지. 이것들을 클럽제라고 해. 네, 세 번째. 경합은 있어. 경합성은 있어. 누구나 이거는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배제도 하진 않아. 대표적인 거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야. 환경 같은 거. 자, 바다 물고기. 자, 어부가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고기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잡을 수 있어. 경합이야. 그런데 큰 배에 가느냐, 쬐까는 배로 타고 가느냐에 따라 고기량은, 어획량은 달라져. 이게 공유 자원이라고 그래.
주로 바다 물고기, 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자, 공공재 이제 여러분들 말하는 거. 자,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어. 주로 뭐야? 국방 서비스. 여러분들 공유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니스에 보면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 또 하나는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국도. 국도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 심지어는 통행료 안 내도 확인할 수 있어. 세금 안 내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내야 돼. 그래서 통행료 안 내면 들어갈 수가 없어. 배제성이야. 그럼 어떤 거야? 경합성이 있나? 어디에 속할까? 그러니까 봤을 때 교육은 공공재야, 공유자원이야, 클럽재야. 여러 학교,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보자고. 자사고는 클럽재야?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은 있어. 그럼 비평준화의 명문고등학교는 공유자원인가? 공공재인가? 여러분들 요 네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교육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의 퀴즈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대학들은 뭘까요? 사적지역학과? 국립대학은 뭐야? 사립대학은 뭐고?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주의 비극, 도덕적인 해이, 핀비, 닌비 현상. 자, 공유지의 비극은 어디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함부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유자원이 금방 고갈되어버려. 대표적으로 어떠한 저수지는 공유자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함부로 사람들이 고기 잡아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사라져버려. 이런 것들이 공유지의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교육에서도 공유주의 비극이 적용이 될까?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도서관 같은 데는 만약에 무료로 다 책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의 사유물이 아니면 금방금방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망가지고 또 닳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이거나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해이.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해이. 예를 들면 자, 공무원들은 자기 예산을 씁니까? 국가 예산을 씁니까? 국가 예산을 쓰죠. 국가 예산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투자의 효율이 나타나지 않아도 책임은 지지 않죠. 그렇죠? 이것처럼 이렇게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분의 낭비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 분야에 있어서. 왜? 내가 책임 안 지니까. 그래서 그 돈 갖다가 마구잡이로 회의 연수 가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도덕적 해이의 현상이야.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야? 의원들이야. 지방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내 돈 아니까 막 그냥 물푸듯이 써버리는 거. 그 다음에 핀비, 닌비. 핀비는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지역에 삼성전자가 오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지역에 국가에서 하는 국가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나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핀비 현상이야. 성주에 이제 성주입니까 어딥니까 저 군입니까? 거기에 공항이 이제 신공항이 타죠. 그러면은 이 신공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좀 제2의 어떤 그 영향권의
공항을 위해서 경복권하고 거기하고 막 그 싸우죠. 어떤 국가 기관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기관적인 산업이나 또 공공의 어떤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하죠. 이것들이 다 핀비입니다. 자, 우리 지역에도 어떤 법대나 의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유치하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핀비 현상이고, 님비 현상은 뭐야? 제발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말아세요. 주로 혐오 시설을 얘기합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이런 것들은 다 님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 현상을 가지고 교육적인 현상, 교육을 바라볼 수 있고 교육의 어떤 움직임들이나 원리들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제가 사례를 들어서 또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핀비나 님비도 마찬가지예요. 핀비나 님비. 교육적인 분야에 있어서 님비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특수 교육이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교육기관 또는 이런 부분들은 님비 현상도 나타나는 데가 있고요. 핀비 현상. 제발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고등학교가 들어오도록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고 됩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